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티마툴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권한에 걸맞지 않은 사명감 결여나 그 직함에 따른 수준에 미달하면 국가는 발전이 도태되고 그 구성원인 국민은 고달퍼지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의 테두리에 속하면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이들 권력 나부랭이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선거를 통해 선택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초선 국회의원의 오만함은 국민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도덕적, 정치적 비난 이전에 이 사람 직함에 의해서 이해충돌로 인한 실적법 위반인 것입니다. 투기나 시세 차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의혹의 자기 방어적인 전투력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 명분에 약한 대중 감성의 호소에 의혹을 분산시키고 진영 대립과 정치 마케팅을 결합해 정치적 목표에 녹여 넣어 위기를 벗어내려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가 구사하는 전략 세 가지는: 첫째, 낙후된 옛 도심을 살려내는 도시 재생의 대의. 둘째, 호남 살리기. 그리고 셋째, 문화재 살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이런 아름다운 네이밍 전략으로 대의 명분에 약한 대중의 감성의 호소에 의혹을 훑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에 더해 지지자들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작성한 창당 공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장임을 상기시켜 개인의 위기를 정권과 좌파 진영의 위기와 동일시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대중이 움직이기 시작해 부동산 투기라는 원래 쟁점은 사라지고 좌우 진영 대결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혹이 진영 대립의 난전으로 확전되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판단 자체가 타격받아 논쟁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진영 싸움이 득세할수록 일반인의 상식과 균형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는 모든 걸 덮어버리는 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설령 뒷배경과 지지자들의 차원으로 위기를 모면해 정치적으로 살아남는다 해도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내상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혹에서 가장 위험한 건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홍보 전문가의 정치 마케팅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중을 조작해 진실을 가리는 수준을 넘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가식이 대중의 지지와 동의로 얼마든지 증식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질적 좌우 정치 진영 대립과 정치 마케팅이 결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이라는 달콤한 사탕이 권력을 창출하고 지탱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라는 대중의 자의식 속에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권력 기법이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의 자기 방어 수단에 대중의 출연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중을 움직여야 하는 마케팅과 정치의 유사성 때문에 빠르게 정치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손혜원의 말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케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공과 사를 뒤섞으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 자체가 공공에 대한 봉사로 착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공사 영역의 구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공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한 정치인의 오만함과 위세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휘둘리는 한국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편향된 특정 지역의 특정 정치 세력 지지율도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심리 조작과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얽힐 때 민주정치의 법과 제도는 능멸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특정 지역의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성향과 정면 대결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